이미 스마트폰이 탄생하고 있던 시점인 2008년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할 때는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주식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어떻게 보면 주식을 잘 하는 법보다 훨씬 더 이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위험관리라는 부분이에요. 위험관리라고 하면 보통 뭐 손절매 같은 더 이상 위험에 노출하지 않는 형태의 규모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이 자금 관리의 영역에서 위험 관리가 왜 되어야 하는지 제가 느낀 걸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트레이딩 할 때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지금처럼 조금 정적인 거래를 할 때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역동적인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 시기열을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투자하는 금액을 제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운용을 하고 있는가. 투자 금액이 내 그릇이 아직 이만큼인데 내가 그 그릇에 꽉 차게 담아버려서 조금만 흔들려도 이 물이 넘쳐버려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그때 제가 많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제가 벌써 12년 동안 직업으로 삼으면서 하고 있는데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큰 손실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내가 의도치 않더라도 그런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갑자기 큰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흔들려요. 왜냐면 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식을 잘 샀지만 이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으니까 여기서 큰 손실을 맞이하게 되고, 뭐 일부는 손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포지션을 줄이면서 시장이 반등할 때 추가금을 입금해서 다시 만회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인데, 저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투자 금액을 더 줄이거든요. 과거에는 저도 똑같이 투자금을 늘려서 빠르게 회복하려고 했던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잘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더 적은 금액으로 잘 운용해보자. 자금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주식 자체를 굉장히 잘 하더라도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장이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이라던가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넘치는 포지션을 담았을 때 항상 충동적이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포지션을 일정 부분 줄이고 다시 천천히 진행해 나가보는 것, 이게 굉장히 자금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항상 맥시멈을 정해두고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금액을 천천히 올려나가는 스텝을 밟는 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정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주식 투자 금액이 1년 혹은 2년 뒤에 반드시 필요한 돈인지 점검해보는 것, 그랬을 때 내 포지션을 잘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만큼의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은 이 위험 관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많은 저명한 이제 뭐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즘엔 트레이딩 부서가 많이 없어졌는데 과거 증권사 부서에만 보더라도 제가 이 트레이딩 부서에 뭐 트레이더라고 하면 이 트레이더 뒤에 이 리스크 관리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인력들이 이 앞선의 그 리스키한 이 포지션들을 뒤에서 관리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많은 제도권에서도 이미 검증된 이야기들이고, 뭐 이걸 위험 관리하는 방식은 제가 이야기한 거랑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적인 상황에 맞대어서 투자금을 잘 조절하는 것, 이게 투자를 잘하기 위한 굉장히 큰 조건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으려면 이게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 근데 이게 안 되면
평균보다 조금 더 우위의 확률을 가진 투자자라고 할 때 이 자금 관리를 잘 못할 경우에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평균보다 조금 더 나은 이제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자금 관리를 잘 할 경우에는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주식 거래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실력일지언정 이 자금 관리로 인해서 이 극으로 가는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게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 내용을 조금 공감하기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 더 고민해보게끔 제가 던져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서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이 포지션의 규모,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위험은 어느 만큼일까, 이제 그걸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한 번 더 조절해 보는 것, 그리고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 것, 이제 그게 사실 이번 제 컨텐츠의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볍게 올리지만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훨씬 더 무겁게 이걸 본인들의 투자 인생에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 느낌으로 가볍게 한번 찍어 보는데요. 그래서 정보성을 띠는 컨텐츠를 너무 오랫동안 달려오다 보니까 사실 되게 코어한 이야기들이 없었다라고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투자에 정말 관심 있고 반려자처럼 잘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렇다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